폴란드가 유럽 사태의 교훈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대비한 예비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사 교육을 시작을 했다는 외신이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성조지는 현지 시간으로 2022년 12월 6일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식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부는 안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요구로 육군과 함께하는 훈련이라는 프로젝트를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수천 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주말을 이용해서 바르샤바시 베모보구에 있는 군민교육기관인 폴란드 국방기술대학에서 기본적인 생존술과 경계경보 발령 시의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법과 병기 친숙화 과정, 기본적인 전술행동 및 방독면 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인 미하우 톰치크 소령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폴란드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17개의 군부대에서 18세에서 65세의 국민 중 신청자 3,5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수천 명의 지원자가 추가로 신청을 하여 2023년 1월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인원들은 대부분 완전한 민간인들이나 해외 거주자 및 예비역들도 일부가 참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스페인 현지 매체인 마르카는 2022년 12월 10일 보도를 통해서 폴란드는 2023년까지 20만 명을 소집해 전투훈련을 실시하여 예비 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예비 전력 확보는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1단계에서는 군 경험이 있는 민간인 지원자 28,580명과 현재 예비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38,000여 명 등 약 7만여 명을 1년에 2주간의 군사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2단계에는 군 경험이 전혀 없는 민간인 13만 명을 소집하여 연간 일주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폴란드 국방부 모병센터의 책임자인 미슬라프 브리스 대령이 인터뷰를 인용을 했습니다. 미 성조지가 보도한 기사 내용은 이 2단계의 민간인 지원자 13만 명의 훈련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현재 폴란드에서는 2022년 11월 우크라이나가 오발한 대공 미사일에 2명의 자국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이와 유사한 우발 상황으로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고 성조지는 부연을 했습니다. 폴란드는 한때 8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보유했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평화 무드가 고조화되었던 2008년에 의무 복무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을 하며 병력을 대폭 감축을 했었습니다. 2022년 현재 약 12만 명의 병력을 보유 중입니다. 이 중 실질적인 전투 전력인 티어 1급인 공군은 16,500명, 해군 7,000명, 특수군 3,500명, 지상군 6만 1,000명 등 약 8에서 9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지역 방위를 위해서 육해공 현역과 예비역으로 혼합 편성이 된 티어 2급인 지역 방위군이 약 3만 2천 명이 있습니다. 유럽 상황에 따라서 2020년부터 병력을 2배 정도인 30만 명으로 늘리고자 했으나 모병제 하에서 병력 충원이 쉽지 않아 2022년에 5만 명을 줄인 25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전력 강화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2023년 내년이죠. 현역을 17,128명 충원할 계획이나 달성 가능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병력 충원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폴란드군의 병의 평균 급여가 1,186유로입니다. 하나로 계산을 하면 약 163만원 정도로 폴란드의 평균 임금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022년 현재 한국군의 병장 급여가 67만 6,100원인 것에 비해서 약 2.5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수준의 위험성이 높은 군의
지원하는 인력이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폴란드의 GDP 총액은 한국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폴란드군이 병력을 10만 명 늘렸을 때 연간 2조 원 가까운 추가 인건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2022년 폴란드가 지출을 한 국방비 21조 5,070억 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폴란드군이 병력을 급속하게 확대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군의 전력이라는 것은 한번 감축하면 다시 재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병력의 확보 문제와 편제 구성 문제, 교육 훈련, 장비 확보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추정 GDP가 7,160억 달러로서 이는 이 중에 2.3%인 164억 6,800만 달러, 약 한화로 21조 5,072억 원을 국방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국방비를 GDP 대비 3%로 증액을 합니다. 이 경우 약 28조에서 29조 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을 한 방산물자의 대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폴란드는 GDP 대비 5%까지 국방비의 지출을 늘리려고 합니다. 결국 폴란드 정부는 국방비 지출액 증가만큼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폴란드 국민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사태 후 실시한 폴란드 내 여론조사에서 의무복무제의 부활을 지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를 한 2022년 6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내에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보는 시각이 2018년 대비 65%에서 94%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국외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와 144마일, 약 232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독일과 러시아군에 의해 정복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1년 이민자들을 폴란드로 밀어넣으면서 위기를 촉발을 하고 자국의 영토를 러시아에 개방해서 우크라이나 공격의 전진기지로 사용토록 한 이웃 나라인 벨라루스도 견제를 해야 합니다. 폴란드 군사지휘부는 현재 유럽 상황을 2차 냉전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서부 지역인 포즈난에는 폴란드 내 첫 미군의 영구기지인 캠프 코시우슈코가 있고, 미 육군 제5군단 사령부가 이곳에 주둔을 합니다. 2022년 초 이후에 6천여 명이 늘어나서 현재 약 1만여 명의 미군이 폴란드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안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기초 군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유사시 이들을 즉시 전력으로 운용할 수는 없지만 국가 경제를 고려한 방위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병력을 25만 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폴란드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이자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를 하는 절박함이기도 합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인 미하우 톰치크 소령은 perhaps, maybe in the futur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며 미래에 이들 중 일부가 폴란드 정규 전력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혀 상황에 따라서 폴란드는 이 민간인 군사 교육을 받은 민간인들을 민병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비추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 상황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수시로 변화를 합니다. 정치인과 정치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류에 영합을 하거나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자신들의 미시적인 인식 체계와 천박한 지식으로 국가 안보 정책을 함부로 변경하려 하고 그렇게 실제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러시아의 대유럽 위장 평화 공세에 속아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에 찬성을 했던 유럽의 국민들은 러시아가 발톱을 드러낸 이후
부실해진 국가의 방위력을 서둘러 복원하기 위해 허둥거리고 있으며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환경의 변화에 2008년 당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 환호를 한 폴란드 국민들이 느끼는 지금의 심정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당시 모병제를 주장을 했던 정치인들과 그들을 지지했던 정치 세력들은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러시아보다 더 위험한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부분이고, 국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며 몽상적이고 선동적인 그리고 불순한 일부 평화주의자들을 강하게 경계를 해야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은 질이 멸멸해진 민방위 훈련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